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가을이 되면 오광수. 가을이 되면 헐헐 그냥 떠나고 싶습니다. 누가 기다리지 않더라도 파란 하늘에 저절로 마음이 열리고 울긋불긋 산 모양이 전혀 낯설지 않는 그런 곳이면 좋습니다. 가다가 목이 마르면 노루 한 마리 목 축이고 지나갔을 옹달샘 한 모금 마시고 만개열매 빨갛게 익어가는 숲길에 앉아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래 들으며 반쯤은 졸아도 좋을 것을. 억새 꺾어 입에 물고 하늘을 보면 짓궂은 하얀 구름이 그냥 가질 않고 지난날 그리움들을 그리면서 숨어있던 바람 불러 향기 만들면 코스모스는 그녀의 미소가 될 겁니다. 가을이 되면 텅 비어있던 가슴 한쪽이 문을 열고 나 혼자의 오랜 그리움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다림이 되어 그렇게 어디론가 헐헐 떠나고 싶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7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모가디슈입니다. 대한민국이 유엔 가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기인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일촉즉발의 내전이 일어납니다. 통신마저 끊긴 채 고립된 대한민국 대사관의 직원들과 가족들은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 밤 북한 대사관의 일행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문을 두드립니다. 내전으로 고립된 낯선 도시에서 오로지 목표는 하나, 생존을 걸고 모가디슈를 탈출해야 합니다. 먼저 감성 어쿠스틱 프로젝트 마이 리틀 메모리의 처음 그날 듣고 영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떠나갈 사랑이었다면 왜 나에게 그대 눈길을 줬나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좋아하던 그대가 이제는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이겠지만 그대 맘 가지게 된 그날 너무 좋았죠. 이렇게 헤어질 줄은 난 몰랐었는데 우리도 이별을 하게 되네요. 사랑이 이렇게 떠나갈 줄은 우리 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은 다시 돌아가고파 그때처럼 그날로 혼자 바라보던 그때 그날로. 어쩌면 이기적인 마음이겠지만
그대 맘 가지게 된 그날 너무 좋았죠. 이렇게 헤어질 줄은 난 몰랐었는데 우리도 이별을 하게 되네요. 사랑이 이렇게 떠나갈 줄은, 우리 사랑이 이렇게 끝날 줄은, 다시 돌아가고파 그때처럼 그날로.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없겠죠. 이제는 그렇게 될 수 없겠죠. (1980년대부터) 유엔 가입을 시도하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외교전을 설명하는 자막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국립 소말리아 대학교 앞에서 소말리아 사람들과 기념 촬영을 한 후 한신성 대사와 공수처 서기관은 강대진 참사관을 만나러 모가디슈 국제공항으로 이동하는데, 그 시각 안기부에서 파견된 강 참사관이 외교 행랑을 들고 공항을 나오고, 한참 후 한대사 일행이 도착하자 소말리아 대통령에게 줄 선물들이 담긴 가방을 건네자 그 자리에서 선물을 살펴보고는 가방을 트렁크에 실으며 자신은 공서기관과 대통령 궁으로 갈 것이니 택시를 타고 바로 대사관으로 가라고 합니다. 한대사와 공서기관은 차 안에서 대한민국의 유엔 가입을 성사시키고 승진할 생각에 들뜨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는데, 의문의 괴한들이 차량에 총알을 퍼붓고 대통령에게 줄 선물을 탈취해 가버립니다. 다행히 운전자를 제외하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타이어가 박살나서 한대사는 도로를 뛰어가 어렵게 대통령궁까지 도착했지만 15분을 지각해 소말리아 대통령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면담이 취소돼 버리고 맙니다. 한대사는 어떻게 15분 늦었다는 이유로 면담을 취소시킬 수 있냐며 항의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그때 마침 북한의 림용수 대사 일행이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고는 한국의 외교를 방해하기 위해 북한이 뒤통수를 쳤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한대사의 직감대로 차량을 습격한 괴한들은 태준기 북한 참사관이 보낸 괴한들이었고, 빈민촌 정보원들에게 돈과 물자를 주는 대신 물건을 탈취하도록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소말리아 대통령 면담에 실패한 한대사는 목전에서 소말리아의 한 표를 북한의 공작 때문에 날려버렸다고 본국에 보고할 용기가 나지 않자 외교부 장관이 걸어온 전화에 선풍기로 노이즈를 만들어 적당히 얼버무리고, 강 참사관이 기자에게 받은 반군들의 무기 사진으로 북한이 반군들에게 무기를 팔았다는 루머를 퍼뜨려 소말리아 정부의 여론을 바꿔보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한대사가 소말리아 외무부 장관과 호텔에서 만나 협상을 벌이지만 북한의 무기 밀매 이야기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신이 계속 한국 정부를 편들어 줄 테니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5만 달러를 달라고 하자 한대사는 어이없어 하면서 강 참사관에게 안기부 공작금을 당겼을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강 참사관이 공작금이 맘대로 써도 되는 돈줄인 줄 아냐며 거절을 하자 둘은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데, 그 사이에 북한 측이 외교부 장관 내외를 만나 로비 물품을 주고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고는 화가 뻗친 한대사가 북한 일행을 쫓아가
서로 페어플레이 하자며 따집니다. 그러자 림 대사는 남조선보다 20년이나 앞서 개고생을 하며 아프리카에서 기반을 닦았는데 유엔에 가입하자고 동포까지 팔아먹는 가증스러운 짓거리를 그만두라며 역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호텔 밖에서 복음과 총성이 울려 퍼지고 체류탄으로 시내는 연기가 자욱한데 군중들의 시위가 격화되어 정부군들이 시위대에게 곤봉을 휘두르며 진압하는 등 시위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궁으로 가던 외무부 장관이 돌아올 정도로 시위가 격해지면서 모든 곳이 봉쇄됐고 정부 관료들은 돈을 챙겨 재빠르게 모가디슈 밖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가수 임창정이 부릅니다. 기다리는 이유. 그대 보내도 되나요? 처음으로 되돌아갈 수 있나요? 나 없이 안 된다던 그대가 혼자 가기에 먼 길이 될 텐데 눈물 보이면 되는지 잘 살라고 손잡아주면 되는지 어떻게 헤어져야 하는지 내가 배운 건 사랑이 전부인데 울지 말아요. 그대 맘을 채우지 못했던 날 탓해요. 이별은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내 허락이 없이도 끝을 향해 가겠죠. 미안해요. 나의 곁에서도 힘들었을 거라고. 차라리 믿을게요. 아파도 그대 내게 준 것처럼 나 받은 건 모두 주면 되는지 추억도 이젠 짐이 되나요? 내게 남은 건 그 하나뿐인데 울지 말아요. 그대 맘을 채우지 못했던 날 탓해요. 이별은 혼자서도 할 수 있나요? 내 허락이 없이도 끝을 향해 가겠죠. 미안해요. 나의 곁에서도 힘들었을 거라고.
모가디슈의 치안이 삽시간에 악화되던 중 USC 동일 소말리아 회의의 수장 모하메드 파라 아이디드 장군의 성명서가 각국 대사관에 전달되는데, 소말리아에 이루어진 국제원주는 부패한 발해 정부에 의해 시민권과 종교, 민주화를 억압하는 일에 악용되어 왔으며, 발해 정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협조하거나 돕는 외국 대사관들의 행위는 소말리아 국민의 뜻에 배치되는 것이니 누구 편에 설 것인지에 따라 우리의 친구도 적도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소말리아 내전의 시작을 알리는 성명서였습니다. 한편 한국 대사관에서는 공수철 서기관 부부, 박지원 서기관, 김명희 대사 부인이 어수선한 밖의 상황에 심란해하는데, 대사관 운전기사인 사마가 USC 소속으로 정부군에게 공격당해 피를 흘리며 기절하자 침대로 옮기지만 반군을 도왔다가 들키면 대사관 전체가 반군 협력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경찰들이 시위 주동자를 찾아야 한다며 대사관으로 들어오려 하자 마침 도착한 한 대사가 대사관 침입은 주권 침해인이 돌아가라며 경찰들을 돌려보내는 사이에 사마가 깨어나서 창문으로 탈출을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경찰 칼릴에게 발각되어 머리를 진압봉에 맞아 즉사하고, 위기를 느낀 한 대사는 시내로 나갔던 강 참사관이 이미 은행과 관공서들도 폐쇄되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자 공항으로 달려가지만, 공항은 탈출기를 타러 온 사람들로 북새통이었는데 수비대장은 한국 정부에서 구조기를 보내주지 않으면 외교관이라도 무작정 태울 수 없다고 하고, 공항 관제탑에서 케냐 나이로비와 통신할 수 있게 부탁도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이제 민간인 시위대는 독재정부에 협력한 외국 정부는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외국 대사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대사관은 물론 북한 대사관에 화염병이 날아오고, 대사관 직원들은 소말리아 정부와 관련된 자료들을 모조리 파괴 소각시키는데, 시위대를 진정시키기 위해 한 대사가 한국과 소말리아 간 우정과 평화를 촉구하는 연설 테이프를 스피커로 틀어놓습니다. 하지만 이 연설이 흘러나오는 동안에도 대사관 밖에서는 정부군이 비무장 시위대에 발포를 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이 끊기면서 대사관은 모가디슈에 고립되고 맙니다. 강 참사관은 대사관을 보호할 경비 병력을 지원받기 위해 박지은 사무원과 함께 차를 몰고 직접 소말리아 정부군을 찾아가는데, 대사관에 진입하려 했던 경찰 칼릴과 마주치고 강 참사관은 높은 사람들을 들먹이며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라서 외교관 특권 따위는 안 먹히고 여긴 내 관할이라며 돌아가라고 합니다. 강 참사관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경찰 칼릴이 머리에 총을 겨누는데 달러를 뇌물로 주고 결국 강 참사관이 경비 병력을 얻는 데 성공해 대사관으로 돌아옵니다. 가수 지아의 노래입니다. 그대만 보여요. 하루 지나가고 또 하루가 가면 그댈 잊은 줄 알았는데, 아프고 아파도 밤을 새워봐도 생각나는 건 다 그대뿐. 한 걸음을 가고 또 한 걸음 가면 나를 찾을 수 없을까봐 그 자리에서 그댈 기다리는 내 사랑이 미워져요. 가슴이 죽을 만큼 힘든 걸 아나봐요. 자꾸 그대의 흔적들을 찾아요.
어려서부터 지원해서 하얗게 이제 내가 보기엔 네가 더 나약해. 멈추고 추억을 삭혀도 다시 내 가슴에 남아서 그대 이름만 다시 부르게 돼. 나 어쩔 수 없나 봐요. 가슴이 죽을 만큼 힘든 걸 아나 봐요. 자꾸 그대의 흔적들을 찾아요. 눈을 감아도 그대만 보이네요. 나 잊을 수 없나 봐요. 천 번을 더 웃고 또 울더라도 그대 하나만 사랑하며 살게요. 사랑이 날 울려도 괜찮아요. 그 추억이 남았으니 다 지워봐도 이젠 내 맘에 아픔만 남아. 눈을 감아도 입을 막아도 그대만 보여요. 가슴이 죽을 만큼 힘든 걸 아나 봐요. 자꾸 그대의 흔적들을 찾아요. 눈을 감아도 그대만 보이네요. 나 잊을 수 없나 봐요. 내 두 눈에 눈물이 닿아서 그대 기억될 시간이 다 지나면 우리 좋았던 추억만 간직해요. 난 그걸로 행복해요. 1990년 12월 30일 마침내 모가디슈에 반군이 입성을 하고 반군 병사들은 트럭을 타고 허공에다 총을 쏘아대며 군중의 함성과 함께 수도 모가디슈에 들어섭니다. 이제 세상은 전날까지 발해 정부의 명령을 받고 민간인들을 때려 죽이던 경찰과 군인들이 반대로 민간인들 손에 즉결 처형당하는 신세가 되고, 이틀 전 사마를 살해하고 강 참사관과 다투었던 경찰 간부 칼릴도 모가디슈를 탈출하려다 반군들에게 붙잡혀 길거리에서 총살을 당합니다. 한국 대사관은 USC가 발해 대통령과 발해 정권에 협력한 자들에게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한편 북한 대사관에서는 그들 나름대로 모가디슈 탈출 작전을 계획 중이었는데, 북한과 거리하던 모가디슈 수비대장은 내란이 발생하자마자 도망쳤기 때문에 태준기 참사관은 수비대장의 조카에게서 이미 통행증을 얻어냈다며 곧 자신의 정보원들이 물건을 들고 오니 짐이나 미리 싸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보원들도 반군들이었고,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오자 이들은 북한 대사관에 남아있던 금품, 식량과 차량, 그리고 림 대사가 맞을 당뇨치료 인슐린까지 모두 싹쓸이하고 여성들을 희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보원이었던 반군 청년은 일말의 인정으로 대사관 직원들의 목숨만은 살려주고 떠나는데, 식량이 다 떨어지고 건물도 부서져 자력으로는 버틸 수 없게 된 북한 대사관 사람들은 결국 중국 대사관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힘들게 도착한 중국 대사관은 이미 화염에 휩싸인 상태였고, 일행은 자신들이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었음을 깨닫고, 거리가 반군들이 설치고 있고 변변한 무기도 없기에 마침내 림 대사는 한국 대사관으로 간다는 용단을 내립니다. 태준기가 우리를 반동무자로 만들 셈이냐며 항의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고 남조선에 망명할 생각도 없으며 여차하면 남조선 공관을 장악해버리면 그만 아니냐며 림 대사가 다음부턴 대안 없이 반대만 앞세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R&B 듀오 나얼과 윤건의 브라운 아이즈가 부릅니다. 점점
점점 더 멀어지나 봐. 웃고 있는 날과 때론 며칠씩 편하게 지내. 점점 널 잊는 것 같아. 먼 일처럼 점점 넌 떠나가나 봐. 하루는 미치고 다음 날이면 괜찮아졌어. 다만 슬픔에 익숙해진 뿐인걸.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내 아픔도 점점 넌 멀어지나 봐. 그게 편해지나 봐. 너의 얼굴도 생각이 안 나. 점점 너를 버릴 것 같아. 나 어느새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내 아픔도 점점 어쩌다 또 생각나. 너를 그릴 때가 오면 숨 막히게 지쳐 애써 참아낼 수 있겠지. 그렇게 널 버려 Long goodbye the way you are. 이제 낯선 목소리에 너를 모르는 걸. 시간은 너를 다 버리고 내 슬픔도 이제 멀어져가 점점. 결국 북한 대사관 일행은 한국 대사관에 도착해 한 대사와 강 참사관에게 구호를 요청하지만 한 대사는 북한 측에게 자주 뒤통수를 맞았던 터라 믿지 못하는데 강 참사관은 그들이 오히려 복덩이들이라며 이참에 통째로 전향시킬 기회가 찾아왔으니 놓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반군이 한국 대사관을 지키던 경찰과 총격전이 일어나 그 사이에 있던 북한 대사관 일행들이 위험에 빠지자 북한 대사관 직원들은 아이들만이라도 들여보내달라고 애원을 하고 다행히 반군이 경찰들의 총격에 후퇴하자 어린아이들 모습을 보며 긴 고민 끝에 한 대사는 림 대사의 일행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촛불로 어둠을 밝힌 가운데 남북한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되는데 북한 공관원들이 음식을 선뜻 먹지 않자 이를 눈치챈 한 대사가 림 대사의 밥그릇과 서로 바꾸어 먼저 먹고 안전하다는 걸 확인해 보이자 그때서야 허겁지겁 음식을 잘 먹습니다. 림 대사가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대사는 둘만 있는 자리에서 여분의 인슐린을 나눠주고 림 대사는 북한 공관원들이 당장의 생존을 위해 남한 공관으로 도망쳐 왔을 뿐
전향 의사는 전혀 지니고 있지 않음을 명백히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대사관을 경호하던 경찰들은 총알도 떨어져가고 돈을 더 받지 못하게 되자 모두 야반 도주를 해버리고 맙니다. 한편 안기부 강 참사관은 북한 대사관 사람들의 여권을 몰래 가져와 전향서를 위조하다가 그만 태준기에게 들켜 대판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데 겨우 터놓고 대화하려던 차에 그 꼴을 본 한대사와 림대사는 당황하지만 한대사가 전향서 위조건의 책임자로서 사과한다고 말하고 림대사는 상황이 반대였다면 자신들도 똑같이 했을 거라며 흘려보내자고 합니다. 당장 중요한 건 경비 병력마저 도망친 이상 한국 대사관이 반군의 목표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두 대사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모가디슈 탈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남북한이 기댈 수 있는 대사관은 단 두 곳으로 소말리아의 영향력이 강력한 이탈리아 대사관과 소말리아와 멀지 않은 북한의 수교국 이집트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탈리아 대사관에, 북한은 이집트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을 하고 다음날 이탈리아 대사관에 간 한국 대사관 일행들은 아직 통신이 가능해 케냐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리지만 돌아온 답은 알아서 탈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마리오 시카 이탈리아 대사가 적십자 구조기를 확보했다며 한국 대사관 사람들만 탑승할 것을 제의하자 한 대사는 기지를 발휘해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자유진영으로 전향했으니 모두 구조기에 태워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한편 이집트 대사관으로 간 북한 일행은 구조기 확보에 실패를 하고 대신 평양에 연락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대사에게 카이로의 한국 총영사관에 연락하여 한국 대사관 사람들의 생존 사실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가수 임정희가 부릅니다. 나 돌아가. 제발 가지마 붙잡는 널 놔두고 돌아서 여기까지 왔어. 힘들었지만 잘한 결정이라 몇 번씩 스스로 되새기면서 걸어갔어. 걸어가는데 자꾸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점점 답답해져. 지금 막 헤어져서 그럴 거라 조금 더 멀어지면 괜찮겠지 했지만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어. 깨달았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아파지는 내 가슴을
보면 다 벗어날 수 있겠지. 그런데 가면 갈수록 잊으려고 할수록 내 가슴이 자꾸 뒤를 돌아봐. 나 돌아가 다시 너에게로 발걸음을 돌려. 지금 가고 있어. 깨달았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아파지는 내 가슴을 보며 일어날 아침까지도 넌 기다릴지. 한대사는 20명이 넘는 남북한 대사관 일행을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수송하기 위해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차를 빌리는데 벤츠와 벤츠 웨건, BMW 세단 각 한 대와 이집트 대사관에서 북측이 빌려온 볼보 웨건 한 대, 총 4대로 21명을 태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갔다가는 차가 총격 때문에 얼마 가지 못하고 중간에 퍼질 위험이 있자 림 대사가 책들과 모래주머니, 테이프 등을 이용해 임시 방탄 기능을 갖춘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탈리아의 구조기가 오는 오후 4시까지 약 30분 남은 상황에서 이슬람 오후 기도 방송이 흘러나오고 반군 활동이 멈추는 예배 시간에 남북한 일행들은 4대의 차를 몰고 대사관을 출발합니다. 남북한 일행은 지체 가득한 거리를 달려 정부군이 통제하는 바리케이트에 도착하는데 이때 공서기관이 백기를 차 유리 밖으로 내밀다가 실수로 그만 나무 막대만 내밀었고 이를 총구로 오인한 정부군은 총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책으로 운전석 정면 유리를 제외한 모든 곳을 가렸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서로 정신없이 도망치는데 기관총을 탑재한 정부군 차량 한 대가 일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강 참사관의 차량이 정부군 차량을 들이받아 밀어버리고 태중기가 몰던 차량이 따로 빠져나가 정부군을 유인하는데 그때 나머지 3대의 차량은 무사히 이탈리아 대사관 앞에 도착했지만 반군들도 이들을 쫓아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반군과 정부군이 모두 공격을 하자 이탈리아 대사관은 문을 열지 못하고 한 대사 일행은 사이에 끼어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멀리서 태중기의 차가 달려오고 기관총으로 공격하는 소말리아 정부군 차량이 쫓아옵니다. 태중기의 차가 대사관 앞에 도착하자 정부군은 이탈리아 대사관이 이탈리아의 영토를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자 듣고는 공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한 대사가 백기를 들며 싸울 뜻이 없음을 비치고 마지막 차량인 볼보 웨건에 타고 있던 림 대사도 차에서 내립니다. 남북한 일행은 대사관 정문까지 백기를 흔들며 필사적으로 달려가자 이탈리아 대사관의 중재로 정부군과 반군 모두 총을 내리고 한 대사와 강 참사관이 북한 공관원들을 하차시키던 중에 갑자기 차에서 경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강 참사관이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 문을 여는데 정부군의 총에 맞은 태중기가 끝내 사망해 핸들의 머리를 박은 것이었습니다. 015B 보컬 출신 가수 김동규의 노래입니다. 나만의 슬픔.
소식 그녀가 들을 때쯤에 난 아마 세상 어디도 없겠지. 친구야, 내게 허락된 시간이 이젠 다 되어가나 봐. 알리지 말아줘. 차라리 그녀가 모르게 아무런 슬픔도 남기긴 싫어. 연락이 닿아도 올 수가 없을 거야. 이제는 다른 세상에서 그녀를 만나서 내 얘길 묻거든. 그저 난 잘 있다고 대답해줘. 이제야 알겠어. 그녀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가슴이 메워. 나쁜 날째 되면 그녀가 다니는 길목에 아무도 모르게 흩어놓아줘. 가끔씩 오가는 그 모습만이라도 그 길에 남아볼 수 있게. 그녀를 만나서 내 얘길 묻거든. 그저 난 잘 있다고 대답해줘. 이제야 알겠어. 그녀가 내게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약속해줘. 나 없는 세상에 남겨진 그녀를 나 대신 지켜준다고. 그녀를 부탁해.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태진기의 장례를 치른 후 이탈리아 측과 정부군, 반군의 3자 협상으로 수송기가 뜰 때까지 정부군과 반군이 휴전을 합의하고 무사히 남북한 일행들은 수송기를 타고 1991년 1월 초 케냐 몬바사 공항에 도착합니다. 착륙할 무렵에 강 참사관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다며 덕분에 아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고 북한 측이 감사 인사를 합니다. 이어 림 대사도 정식으로 한 대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기장이 도착했다는 방송을 하자 탑승자들은 모두 환호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국 안기부와 북한 보위부 사람들이 양쪽으로 진을 치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한국 측이 먼저 내리고 한참 후에야 북한 측이 수송기에서 내리면서 서로 생존을 위해 협력한 사실을 감추기로 합니다. 그리고
공항을 떠날 때까지 두 일행은 서로를 신경을 쓰지만 씁쓸한 표정만 지을 뿐 눈길조차 못 나누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는 국가와 이념을 뛰어넘어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국책을 마련하기 시작하며 거짓말 같은 상황에서 오직 생존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실화라고는 믿기지 않는 스토리를 영화화할 때 제작진들은 최우선적으로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문화적으로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프리카이고 더욱이나 소말리아는 현재 여행금지 국가이기 때문에 한정된 접근성으로 인해 사전 자료조사가 더욱 중요했고 당시 소말리아 국영TV 사장의 서적자료, 종군 기자의 사진,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소말리아 대학생, 군사 전문가, 아프리카 관련 학과 교수 등 다양한 계층의 자문으로 영화가 완성됐습니다. 이러한 사전 작업들은 마치 내전의 한가운데인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키는데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되어 방문할 수 없는 소말리아 대신 이국적인 풍광을 재현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서 장장 4개월간의 아프리카 로케이션 헌팅 과정을 거쳤고 각고의 노력 끝에 실제 소말리아와 가장 흡사한 환경인 모로코의 한 도시 에사우이라를 최종 촬영지로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모가디슈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에서 100% 올 로케이션으로 진행하며 영화의 스케일과 웅장한 분위기를 구현해 풍광 자체가 영화 속 또 하나의 주인공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한국 영화 모가디슈였는데요. 영화의 제작진은 해외 촬영을 위해 현지 프로덕션 팀과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했는데 시나리오와 동일한 촬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촬영 6개월 전부터 모로코 정부의 협조를 받았고 현지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들을 통해 공간에 맞는 컨셉과 영화의 배경과 그에 적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포장된 도로 위에 직접 흙을 다시 덮어서 90년대 당시 소말리아의 비포장 도로를 만들고 모로코 건물 위에 소말리아의 건축 양식까지 재현하여 리얼리티를 구현해냈다고 합니다. 특히 모로코의 강렬한 자연광 역시 온전히 담기 위해 시간대별로 디테일하게 촬영을 진행해서 매료될 수밖에 없는 이국적인 풍경을 완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계보의 OST로 버블 시스터즈의 영지가 부르는 나란 사람은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커져만 가는 기억 시간 속에 남아서 지친 내 삶에 벅찬 사랑이 다가와도 알아볼 수도 기다려주지도 않는 것 그래 모든 게 혼자 되어가고 있는 것 나란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는 건지 나란 사람은 기억될 수가 있는 건지 왜 세상은 나를 외롭게만 만들고
이제 조금은 웃음 지어보려 하는데 그것마저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나란 사람은 처음부터 혼자였던 것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어도 우린 서로가 다른 사람 찾아가는데 그대를 알고 내 세상도 변해갔는데 또 그 자리 그곳에 머물러야 하나 나란 사람은 빛이 될 수가 있는 건지 나란 사람은 이유가 될 수도 있는지 왜 세상은 나를 눈물 나게 만들고 왜 그대는 나를 웃음 짓게 만들고